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무시받고 산 8년, 제 잃어버린 시간을 이젠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 늘 참고 살았지만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늘을 벗어나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와 전 아내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가 20대 때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고 둘 다 별것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첫째이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 터라 집안에 늘 여유가 없었고 작은 동생이 사고까지 치는 바람에 저를 돕거나 하실 여력도 없으신 분들이었기에 그냥 맨손으로 결혼했습니다. 전 아내는 그래도 집에 좀 부유한 편이라 집에서 도움을 받았고 어쨌든 결혼하기 전 처갓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전 와이프가 저를 많이 사랑했던 터라 무조건 괜찮다며 결혼하겠다고 우겼고 결국 이기지 못하시고 결혼을 시키셨죠. 그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그냥 중소기업 다니며 월급쟁이 생활했고 아내는 동네에서 첼로 레슨을 했었죠. 처갓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까웠는데 거의 매일 장모님과 생활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시며 딸이 아깝다는 식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셨습니다. 원래 의사 사위니 검사 사위니 최소 사자 집안에 시집보낼 애였는데 완전 앞길을 망쳤다면서 제가 드는 앞에서도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처음 결혼 후에는 아내가 다 막아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며 장모님한테 화내고 난리도 치고 그랬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이젠 제가 예전에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이로 느껴졌는지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더군요. 그냥 계속 서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주 무시가 극에 달했죠. 밥만 축낸다느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느니 진짜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하며 절 무시했죠. 저도 잘해보려고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다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아내 덕에 생활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고자 막노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막노동을 마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장모님이 친구분들과 걸어가시고 계시기에 인사를 드렸는데 절 모른 척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극고를 해서는 아는 척을 왜 하느냐며 뭐라 하시기에 죄송하다고 했죠. 아내도 점점 달라져서 저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로 취급하고 집안일이며 모든 것에 손을 떼더군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몰두해도 될까 말까인데 늘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돈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늘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접을 보고 오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요. 집에 와서 넌지시 물어보니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아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학원 개업한다고 조언 구하려고 만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건 못 견디게 힘들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 머리에 꽈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가 막막하여 저한테 도와달라 전화가 왔더군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고생만 하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넌지시 아내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본인에게 현금이 없다고 엄마한테 빌려서 준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효자인 척은 하고 싶은가 보지? 하시기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았어야 했으니까요. 엄청 뭐라 하셨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넋이 나가서 듣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돈 받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빚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
금방 끝났어야 할 결혼 생활이 멀리도 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저는 그냥 다른 식구 같았고 아내는 아이조차 갖지 않으려 했죠. 지금 애 낳아봤자 힘들게 키울 텐데 그러기 싫다면서요. 정말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 대학교 때 알던 사람이라고 했던 남자와 바람피는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죠. 둘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어쩜 그리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지 남편을 도대체 얼만큼 개똥으로 생각하면 저러나 싶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죠. 그날 집에 온 아내에게 처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뺨을 때렸죠. 왜 때리냐고 발악한 그 여자에게 바람피는 거 다 봤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장모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제가 맞았습니다. 뭔데 내 딸을 때리냐며 오죽 못났으면 남자를 만나겠나. 남자 구실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남편이라고 남편 노릇 하려고 드냐며 그냥 비수를 있는 대로 꽂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하라기에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울기만 하다가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장모가 물으니 이혼할래 하면서 울더군요. 장모님이 그렇게 가고 나서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진짜 헤어지고 싶냐고 물으니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 아는데 더 이상 남자로서의 감정도 없고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장모라는 그 여자는 좋다고 난리를 치셨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했고 이혼하며 집에서 짐을 빼 나오는데 정말 제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캐리어 하나에 옷 몇 가지 챙기니 그게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게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참 많이 서러웠는데 자유로워지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둘이 공존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나 일당이 아닌 월급제로 일하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전 아내의 소식은 못 들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장모였죠. 저에게 좀 볼 수 있냐고 하시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보자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놀랍더군요. 전 아내는 저와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그 남자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돌싱녀라도 집안이 괜찮아 만났는데 하반신 마비되고 본인이 돌봐야 할 상황이 오니 바로 내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우울증에 걸려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며 자네가 제발 돌봐줄 수 없겠냐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다시 합치면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으시냐고요.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천대는 다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하니 미안했다고 하며 사과하더군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일단 보러 갔습니다.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럽긴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나갔는데 마침 전 장모가 얘기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돈 몇 푼 쥐어주며 돌아올 놈이라고. 딸 정말 안 됐는데 저놈이라도 옆에 붙여놔서 간병시켜야 될 것 아니냐며 전 장인어른한테 말하고 있더군요. 듣자마자 또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장모한테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아내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이냐고 문자 오고 하는 거 다 씹었습니다. 장모도 전화와서 미안하네, 그런 뜻이 아니었네 문자 오는데 바로 차단했습니다. 잠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그렇게 사신 세월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니 은혜는 잊지 마라고 하시는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끝이 없는 이기주의자군요. 그냥 세상에서 없다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 저 찾아오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다른 번호로 전화 오는 전 아내 전화도 다 끊고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또 때마침 지방의 건설 현장에 장기간 가 있어야 해서 그냥 다 접고 정리했죠. 사실 통쾌하게 어떤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밤마다 망해버려라 소주 한잔하며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일 당했나 싶은 마음에 잠시 동정을 느꼈었는데 전 아내와는 별개로 장모라는 그 여자 정말 안 될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그냥 다 끝낸 것입니다. 이제 평생 아픈 딸 수발하며 살아야겠죠. 마음 아파하면서요. 제발 반성하고 제대로 살길 바랍니다. 전 정말 제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늘 자신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해도 성공해낼 거란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결혼한 순간부터 정말 제 자존감이 바닥까지 갔고 진짜 맨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습니다. 이젠 좀 어렸을 적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